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늘 윌리엄 힌맨 전 SEC 리더십 중에 한 명이 SEC와 리플사의 소송에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컨퍼런스 콜이 열렸었습니다. 결론만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살아냈던 판사는 리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힌맨의 증인 출석 요구를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는 증인으로서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냈번 판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다만 그를 2번씩이나 증인석에 세울 마음은 없기 때문에 이번 한 번 승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SEC는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힌맨에게 의도적으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지 말라고 사전에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SEC와 리플사 측은 서로 합의해서 질문들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둘이 합의에 실패하게 되면 냈번 판사에게 다시 보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콜은 리플사의 승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몇몇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힌맨이 증인석에 출석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판사가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SEC 변호사들이 판사에게 많이 개겼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컨퍼런스 콜에서 살아냈던 판사는 힌맨의 2018년도 발언이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의 발언이 개인적인 것일 뿐이었다면 어째서 증인석에 출석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묻자 SEC는 답하기를 나와봤자 모든 것이 미리 정해진 대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판사가 SEC 변호사의 말을 끊으면서 벌써 결론이 났다고? 이게 뭔 소리냐? 무슨 의미냐라고 하니까 SEC가 계속해서 말대꾸를 하면서 논쟁을 이어나가면서 덧붙이기를 SEC는 공식적인 의견이나 결정을 위해서 노 액션 레터나 법적인 움직임으로 대응을 하지 이 개인적인 의견은 SEC의 공적인 답변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에 힌맨이 나와봤자 뻔한 답변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판사는 잠시 동안 침묵을 유지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빡쳐가지고 잠시 동안 할 말을 잃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일단은 리플사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엎치락뒤치락 계속 이어지는 소송 공방전, 웬만하면 합의해라. 자, 아무튼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추가적인 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플사의 새로운 파트너가 또 밝혀졌다라는 것인데요. 이들은 바로 방글라데시에 위치하고 있는 블랙뱅크라고 하네요. 그들이 제시한 2021년도 아웃룩을 보게 되면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지불송금 게이트웨이 출시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플사에게 또 한 곳에 뱅킹 파트너가 생겼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XRP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죠. 크립토 에리가 이 새로운 정보를 공유를 했습니다. 태국의 시암 상업은행이 태국 중앙은행으로부터 리플넷을 활용한 기술에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기사에도 나와 있다시피 크립토 에리가 직접 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시암 커머셜뱅크 쪽에서 정식적으로 나온 소식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암 커머셜뱅크 같은 경우는 리플넷의 기술을 활용한 국제 송금 앱 SCB EG 앱을 선보인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앱이 드디어 태국의 중앙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샌드박스 과정을 졸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라고 크립토 에리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앱을 통해서 12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달러, 파운드, 유로, 싱가포르 달러 등이 송금에 활용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싱가포르로 30초 만에 송금이 완료되는 라이브 데모 영상까지 첨부가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또 목격이 됩니다. 그냥 송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 부분 중에 바로 이런 장면이 목격이 된 것인데요.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모습인데, runs on ripple이라고 나와 있고 이 화폐 간의 교환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여기서 많이 본 듯한 로고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XRP의 로고가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기반해가지고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ODL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해당 장면을 또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บริการโอนเงิ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ผ่านแอป SCB Easy ที่ใช้เทคโนโลยีบล็อกเชนและผ่านเครือข่าย Ripple Net นะครับถือว่าเป็นครั้งแรกที่โอนง่าย
자, 보셨죠? ODL이 활용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으며 이 앱이 이제 태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ODL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도 엑스래피 때부터 사용이 된다 만다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활용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은 요지부동이네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 정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어쨌거나 긍정적인 소식이라도 좀 나와줘가지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면은 오늘도 토마토밭에 물주기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업데이트를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